지능형 초정밀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표준특허센터 전문위원인 강용진 전문위원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의 강용진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표준특허 유망기술의 R&D 기획 사례로서 지능형 초정밀 네트워크 분야에 어떤 유망기술이 있고 관련해서 R&D화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앞서서 이수일 그룹장이 표준특허 전략맵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능형 초정밀 네트워크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유망기술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기술별로 어떤 주요 특허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과 추후에 IITP의 기술 수요 조사서 제출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우리 산학연에 R&D를 진행을 할 때 지식자산 중심의 R&D가 될 수 있도록 전략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3개의 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부 R&D 전략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이 속해 있습니다.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정부 R&D 전주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표준특허 전략맵 사업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략맵은 결국에는 그 관련된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유망 기술을 선정을 하고 표준화 연계 R&D 과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분석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포털 내에 업로드를 해서 최종적으로 산학연들이 R&D 방향을 정하거나 아니면 특허 창출하는 데 좀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공간 네트워크 쪽과 지능형 초정밀 네트워크 쪽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또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면 지능형 초정밀 네트워크 분야의 전략기술 체계를 먼저 구축을 했고요. 이후에 각 기술별로 표준평가와 특허평가, 그림상에는 좀 표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준특허 활용성 평가까지 해서 유망기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유망기술별로는 저희가 심층 분석을 진행을 해서 SEP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 전략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신규 기술 수요 조사서를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유망기술 선정을 위해서 표준평가와 특허평가 그리고 표준특허 활용 가능성 평가를 통해서 유망기술을 도출을 하는데 결국 특허라는 것이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가 아니면은 거래를 통해서 활용되어야만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소송 위험도라든가 특허 활용도 지표를 작년부터 추가를 해서 유망기술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초정밀 네트워크는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종단과 패킷 전달 최대 지연 시간이라든가 가용성 등에 대한 정밀한 네트워크 제어가 가능하며 서비스가 자율적으로 출현되는 AI 기반 완전 자동화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쪽에서는 현재 6G 쪽에서는 비전이라든가 목표 설정 등에 대한 부분으로 표준화 극초반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좀 있는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아니면은 MZ세대의 그 통신망 이용 패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기존 이동통신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새로운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좀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시스템 모델과 같은 것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정책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넥스트G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연구를 시작을 해서 29년도 상용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도 연구 개발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정부가 한 5년간 6G R&D에 한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라이선싱 관련해서는 지금 에릭슨이
삼성의 그 브랜드 조건에 따른 특허 라이센스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올해 5월에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센싱을 체결함으로써 종결이 되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과 소송을 진행을 하였는데 올해 7월에 특허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를 했고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지금 공개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키아와 오포 같은 경우에는 4G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5G 협의를 하다가 제대로 진전이 없자 이제 노키아가 오포의 5G 표현특허 창출 침해를 이슈로 해서 올해 7월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능형 초전 및 네트워크 분야의 유망 기술 도출을 위해서 기술 체계를 구축하였는데요. W단에서 보면은 종단 간 초전 및 네트워크 핵심 기술과 지능형 6G 네트워크 기술로 구분이 되고요. 중분류는 초저지형 고정 및 네트워크 데이터 평면 기술과 그 초유형 6G 모바일 코어 기술까지 해서 총 6개의 중분류로 구분이 되었고 중분류별로 한 2개에서 4개 정도의 세부 기술로 나눠져서 총 19개의 기술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19개의 기술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술 및 범위에 대해서 조율을 했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의 출원권을 대상으로 해서 5개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PCT까지 해서 27,000여 건의 유효특허를 도출을 했습니다. 한국은 한 1,600건 정도, 미국은 6,400건, 중국은 한 10,000건 정도의 유효특허를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돼서 출원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까지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좀 증가세가 좀 감소하고 있고 중국이 한 39%, 미국이 23%의 특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간이 16년도에서부터 19년도에 그 증가율을 좀 보시면 PCT라든가 미국, 중국 등이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분류별 세부 기술 특허 활동 현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W단에서는 지능형 6G 네트워크 기술 쪽에 출원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단 간 초정 및 네트워크 핵심 기술 쪽에 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단 간 초정 및 네트워크 핵심 기술 쪽에 특허 활동 지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술별 구간별 출원 현황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할 사항으로 보면은 AA02 기술인 플렉스2 기반 메트로 전달망 데이터 평면 기술과 그 다음에 BB13 기술인 분산 AI 협업 및 자율지능 증강 기술 쪽이 건수는 적지만 최근 구간에서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기술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출원인 탑 20입니다. 보시면 화웨이라든가 에릭슨, 삼성, 노키아, 퀄컴 등이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요. 특허 출원 수와 이제 3급 특허 패밀리 수가 많은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시장 선점 경쟁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화웨이라든가 에릭슨, 퀄컴, 삼성 등이 시장 선점 경쟁자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은 하셨지만 그 3급 특허라 함은 그 IP 강국인 유럽, 미국, 일본에 출원된 특허청, 미국, 유럽, 일본의 특허청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패밀리 수가 많은 기업과 특허 출원 수가 많은 기업이 시장 선점 경쟁자 그룹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원인별 세부 기술 출원입니다. 상위 출원인인 화웨이라든가 에릭슨, 삼성 등은 그 모바일 코어 기능 및 프로토콜 진흥화 최적화 기술 쪽과 서비스 중심 멀티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A07인 초저지연 네트워킹 운영체제 기술 쪽이라든가 BA12, BA14 이쪽 분야는 아직까지 출원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향후에 출원을 진행하실 내용이시면 이쪽 분야를 타겟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확보 지수와 인용도시 지수를 통해서 시장 확보 및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AC08과 AC06 쪽이 좀 시장 확보와 영향력이 높은 기술로 판단이 됐고 AC07 같은 경우는 AC08 같은 경우는 초저지연 응용 서비스 최적화 기술 쪽, 그 다음에 초저지연 전송 프로토콜 기술 쪽이
영향력이 좀 높은 기술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량부서 종합 쪽은 앞쪽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평가 결과입니다. 앞서서 총 19개의 세부 기술들에 대해서 27,000여 건에 대한 유효 특허를 도출했는데, 그 기술별로 이제 한국의 기술력이라든가 표준 관련성, 주요 멤버 점유 증가 등에 대한 총 7개의 특허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상위를 보시면은 초저지원 응용 서비스 최적화 기술이라든가 6G 모바일 코어 기능 및 프로토콜 진흥화 최적화 기술, 그리고 이더넷 기반 시간 확장형 네트워크 데이터 평면 기술이 상위권에 좀 나왔고, 밑에 그 중분류단에서 분산 협력 기반 6G 네트워크 진흥화 기술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지표상으로 주요 멤버 점유 증가 쪽은 굉장히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좀 평가 점수는 낮지만 이런 특이점들을 좀 파악을 해서 최근에 주요 멤버들이 많이 출원하고 있는 기술 분야로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평가 결과입니다. 산학연의 그 표준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델바이 형식으로 지금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상위로 보시면은 BC16인 6G 모바일 코어 기능 및 프로토콜 진흥화 최적화 기술이 최상위로 나왔고, 그리고 중분류단에서 그 6G 네트워크 종단간 운영 자동화 기술이 대부분 상위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분류단에서 초저지연 고정밀 네트워크 데이터 평면 기술 쪽은 중하위권에 포함이 됐지만, 그래도 제품 적용도라든가 표준 R&D 역량 쪽이 상위권에 포함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R&D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MP들이 얼만큼 그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소송 위험도 지표와, 그 다음에 특허들이 얼만큼 거래되고 있냐에 대한 특허 활용도 지표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표준 특허 활용 가능성 평가를 했는데요. 상위권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취약점 공격 자동화 인지 및 네트워크 보호 기술, 그리고 중분류단에서는 종단간 초저지연 전송 프로토콜 및 응용 진흥형 최적화 기술 쪽이 대부분 상위권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평가된 표준 평가와 특허 평가, 그 다음에 표준 특허 활용 가능성 평가들을 종합해서 최종 순위를 나열해 봤는데요. 6G 모바일 코어 기능 및 프로토콜 진흥화 최적화 기술로부터 그 다음에 5위인 멀티 액세스 지원 6G 모바일 코어 기술까지는 저희가 유망 기술로 선정을 하였고요. 밑에 나와 있는 BB14인 분산 AI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은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위는 낮게 나왔지만 현재 좀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고, 앞서서 그 주요 멤버들이 점유율 증가율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유망 기술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총 6개의 기술에 대해서 유망 기술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6개를 다시 설명드리면 BC16에서부터 BC19까지 5개의 기술들은 그 특허와 표준 관점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된 기술로서 향후에 적극적인 R&D 투자 및 표준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한 기술로 판단이 되고요. 좀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그 향후에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산 AI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까지 총 6개의 유망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유망 기술에 대해서는 그 SEP 전략인 표준 특허 창출 가능한 전략과 그 다음에 표준화 전략까지 수립을 해서 저희가 SEP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주요 특허로 선정을 해서 특허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유망 기술 도출하기 전에 유효 특허에 대해서 한 800건에서부터 한 3,600여 건에 대한 유효 특허들이 도출이 됐고, 최근 출원된 특허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관련성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멤버, 그리고 패밀리가 많은지, 그리고 피인용 지수가 높은지 등을 통해서 한 20건에서부터 40여 건의 주요 특허, 즉 핵심 특허에 대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핵심 특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특허 정성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인용관계 분석이라든가 기술 흐름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SEP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심층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주요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는 유효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이 자주 출연하는 키워드들을 저희가 추려냈고요.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는 키워드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출원된 특허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최근 급부상 키워드를 도출해 냈습니다. 인연관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기술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기술과 집중 분야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정성 분석을 통해서 나온 세부 기술별로 또 다른 기술 그룹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집중 분야, 출원인들이 어느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특허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특허 동향을 분석을 했고요. 요 앞서서 그 분석된 주요 키워드 분석이라든가 인연관계, 집중 분야 분석 등을 총괄해서 특허 관점과 표준화 관점에서의 SCP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유망기술 6개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심층 분석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주요 키워드 분석과 인연관계 분석, 그 다음에 국내외 특허 동향 분석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지연 전송 프로토콜 기술의 주요 키워드 분석입니다. 최근 3년 키워드를 보시면 어댑티브라든가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라이브, 이쪽에 대한 키워드들이 기존의 전체 키워드들에 비해서 지금 부상 키워드로 나왔는데요. 이쪽은 AR, VR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저지연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이쪽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용관계 분석을 보시면 원래는 기업들끼리 좀 얽혀있는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나온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표준화가 좀 진행되기보다도 어떤 개별적인 R&D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뒤에 5개의 분야들도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AT&T는 어떤 저지연 전송 기술 쪽이라든가 그 저지연 전송을 위한 QoS 정보 제공 기술에 대한 특허들을 출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지연 핸드오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AI 기반 유무선 네트워크 상황 인지 및 자동 구성 기술에 대한 주요 키워드 분석입니다. 최근 급부상 키워드를 보시면 트래픽이라든가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나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어떤 트래픽 기술, 그리고 연결성 검사에 대한 이런 기술로서 이쪽 기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관계 분석을 보시면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좀 네트워크의 중심을 좀 이루고 있고요. IBM 같은 경우에는 그 오케스트레이션 지원 제어라든가 애독 네트워크 기술 등에 대한 다수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와 그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국내 쪽에서는 그 클라우드 기업인 이노그리드라든가 나눔 기술 쪽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통합이라든가 운영, 디버깅 기술들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6G 네트워크 종단 간 품질 분석 예측 보장 기술에 대한 주요 키워드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네트워크 슬라이스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NWDAF 등에 대한 키워드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관련해서의 키워드들로서 이쪽 기술 분야가 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연관계 분석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AT&T, IBM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분산 단말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든가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구성 기술 등에 대한 다수의 관련 특허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애들이 같은 경우도 특성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한 특허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산 AI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에 대한 주요 키워드 분석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급부상 키워드를 보시면 코퍼레이티브라든가
뉴럴 네트워크, 엔티티, 모델 컴퓨팅 이런 기술들에 대한 급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높아짐으로써 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인용관계 분석을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IBM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파워웨이브 이쪽 기업의 특허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떨어진 단절된 채로 개별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구글과 IBM 같은 경우는 위에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 강화하거나 훈련하는 연합학습 모델링 기술 쪽에 대한 특허들을 출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협력 통신 시스템 기술 특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연합학습 쪽에는 주요 특허들이 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G 모바일 코어 기능 및 프로토콜 진흥화 최적화 기술 쪽의 주요 키워드 분석입니다. 최근 급부상된 키워드들을 보시면 AMF라든가 코어라든가 NEF, 핸드오버 이런 기술들이 키워드가 좀 보이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은 모바일 코어 기능별 구체적인 최적화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AI 기술을 적용한 관련된 키워드들이 보이고 있지 않아 이쪽 관련된 특허 출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인용관계 분석을 보시면 화웨이라든가 삼성전자 기존에 보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관련성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기능 모듈 프로토콜 진흥화 및 최적화 관련해서 세션 관리라든가 QoS 정책 관리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를 했고 뭐 화웨이나 미디어텍도 세션 관리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세션 관리라든가 이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특허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멀티 액세스 지원 6G 모바일 코어 기술에 대한 주요 키워드 분석입니다. 최근 3년간의 키워드를 보시면 non-3GPP라든가 N3LWF, 뭐 FMC, NTN 이런 키워드들이 좀 보이는데요. 위성 관련된 키워드로서 뭐 이게 그 위성과 연동돼서 그 이동통신과 멀티 액세스를 고려한 기술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관계 분석을 보시면 퀄컴이나 화웨이 그리고 삼성전자 등이 중심을 좀 이루고 있고요.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위성빈 제어라든가 접속한 단말의 소속 국가 관리 기술들 이런 특허들을 다수 출원을 했고 퀄컴은 주로 지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 등 타 네트워크를 접목시키기 위한 기술들에 대한 특허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분석된 내용들 총 6개의 유망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정성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분석 내용들이 결국에는 R&D 과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수요 조사서를 통해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총 6개의 유망 기술들을 바로 기술 수요 조사서로 작성은 하진 않았고요. 기술적 범위가 좁은 내용들은 유망 기술에는 속하진 않았지만 관련성이 높은 기술들을 같이 묶어서 기술 수요 조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6G 모바일 코어 기능 및 프로토콜 진흥화 최적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기술 수요 조사서로 작성이 됐고요. 초저지연 전송 프로토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올해 관련된 과제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허 분석으로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유무선 네트워크 상황 인지 및 자동 구성 기술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AI 기반 6G 네트워크 종단 간 품질 분석 예측 보장 기술은 그 세부 기술인 초저지연 응용 서비스 최적화 기술과 묶여서 AI ML 기반 6G 유무선 종단 간 네트워크 자동화 및 최적화 핵심 기술 개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액세스 지원 6G 모바일 코어 기술은 서비스 중심 멀티 네트워크 기술, 세부 기술과 묶여서 오른쪽과 같이 좀 작성이 되었고 분산 AI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도 2개의 세부 기술과 엮여서 AI 응용 서비스를 위한 분산 기능 협업 6G 네트워크 핵심 기술 개발로 저희가 기술 수요 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4개의 기술 수요 조사서가 작성이 됐고 요거는 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기술 수요 조사 집중 기술 수요 조사 때 7월 말까지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IITP 사업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서 제출이 되었고 요게 올해 내년도 과제를 기획하는데 활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들은 그 기술 수요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특허 포털 내에 표준특허 전문 자료 안에 저희가 업로드를 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최종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고, 보고서가 한 12월 중순이나 말쯤에 완료되면 여기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관련된 R&D 전문가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정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기술 흐름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술 흐름 분석과, 그리고 그 인용관계 분석은 앞서서는 출원인 간의 네트워크 쪽을 좀 보여드렸는데, 기술 분야 쪽에서도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출원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집중 분야 분석과, 그리고 핵심 특허로 분류된 20건에서 각 기술별로 20건에서 한 40건 정도의 핵심 특허들에 대한 주요 특허 분석 내용, 그리고 요것들을 전부 다 총괄을 해서 표준화와 특허 관점에서의 SP 전략을 수립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보고서 상에 실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참고를 하셔서 R&D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